재미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벌써 한동훈에게 불만을 표했다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해당 내용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자리에 지명됐습니다. 이전까지 중립을 지키지 않아 논란이 많았던 한동훈은 드디어 국힘 비대위에 앉아 공식적으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하자마자 대통령실에서 한동훈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를 낸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해당 경위를 살펴보면 현재 윤석열 부부의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건 김건희 특검. 이에 한동훈은 다만 선전선동하기 좋게 만들어진 악법라고 발언하며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 했습니다. 이는 총선 이후 문제 조항을 수정한 새로운 특검법을 낼 경우 수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 이에 언론에서는 총선 후 특검 놓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의 한 사설에 따르면 이러한 한동훈의 발언을 본 대통령실에서 매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이미 다 끝난 일을 왜 특검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여지를 줬냐라는 것이죠. 참으로 뻔뻔한 사람들이 아닐까 싶은데 시작부터 삐그덕거리는 한동훈의 모습을 보자니 웃음이 절로 나오는데요. 이에 민주당 또한 한동훈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과감하게 할 소리 해주십시오. 특검도 받자. 대통령실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 이번 기회에 털어내고 당당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되면 좋겠다라는 걸 해서 지금 쌍특검은 물론이고 해병대원 특검, 국정조사,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받는 것이 바로 그것이 혁신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악법이라고 얘기한 것은 매우 잘못됐습니다. 사실관계도 틀렸고 비대위원장은 모르겠는데 그 말씀할 당시는 법무장관이었습니다. 법무장관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입니다. 특히 특검 수사가 총선 기간 때 하는 것은 악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한동훈 법무장관이었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검찰은 범죄자가 있고 그 범죄를 저지른 행위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수사를 하는 게 검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고 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동훈 장관의 답변일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의 이러한 답변에 어떻게 답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도 본격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훈은 대통령실의 눈치 그리고 야당의 압박을 견뎌내야 하는데 정치 초보인 그가 과연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가 비대위 자리에 앉는다는 소리에 한동훈의 정치 생명은 시작과 동시에 끝이 났다고 판단했는데요. 현 상황 속 보수들은 한동훈을 향한 바람이 있었는데 그게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내가 기자들 취재하다가 얘기를 들었는데 한쪽에선 그런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여권 내에서도 한동훈이 일테면 용산을 약간 대리해서 용산이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하는 셈으로 이준석 주말에 만난다. 주말에 만나서 다시 들어와라. 아니 안 나갔는데 어쨌든 다시 들어와라. 나랑 같이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넥스트 제네레이션으로 뉴 라이트 아니고 다음 세대의 보스로 우리가 둘이 뭔가 좀 멋있게 만들어보자. 이런 제안을 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하더라고요. 근데 꿈깨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오늘 기자들이 그걸 물어봤어. 맞아요. 안 물어봤겠습니까? 정치부 기자들 다 물어봐요 그런 거. 뭐 이준석 대표 혹시 만나실 생각 있으신가요?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또 동문서답을 합니다. 제가 이제 비대위원장 됐으니까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특정인을 지칭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다. 뭔 얘기입니까? 만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